반갑습니다. 한국언어테라피연구소에서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과 말의 연관성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담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타로 마스터 다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대화를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뭔가 아주 엣지 있게 어떤 그런 말문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타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타로를 생활 속에서 쉽게 배우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타로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하면서 다루어 갈 것인지 그 기초에 대해서, 타로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타로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게 첫 번째 영상이라면은 찾아보시면은 1강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이어서 보시면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타로를 배워서 바로 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로카드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타로카드는 일단 지난 시간을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가자면은 타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높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라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정보의 세계를, 그걸 좀 신비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의 세계? 차원계? 차원의 정보들을 일기예보를 미리 예견할 수 있듯이 이미 형성된 기운을 리딩을 함으로써 우리가 궁금하고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초점도 잡고 또 그런 가이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는 그냥 막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의 패턴을, 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에너지의 패턴을 읽어내는 도구라서,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도구라서 분명하게 누구나 타로를 아주 훌륭하게 점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가능하다. 걱정 말고 하시면 된다. 그럼 알아야지 하니까 이제 타로 리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하나하나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타로카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타로가 이렇게 이런 배경으로 생겨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타로카드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좀 성행을 하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니버셜 타로가 그 타로의 가장 기본형이 되어져서 그 기본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가지가 넘는 타로들이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타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총 타로 카드는 총 몇 장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가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아르카나는 모두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부 섹션을 담고 있는 마이너 아르카나가 모두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카나라는 단어는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비밀스러운 것들. 왜? 타로가 여러 장이니까 복수형을 썼겠죠?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21까지 로마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로의 으뜸패이자 열쇠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로 카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는 생로병사라고 함축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애환과 굴곡과 중요한 모든 개념들, 그 안에서 일어난 헛된 인간사의 모든 중요한 개념들을 78장으로 압축시킨 이미지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어떤 철학적, 우주적, 이거는 법이야 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개념을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는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는 카드다.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 78장이 아니라 이 메이저 아르카나 22장만 가지고도 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메이저 아르카나가 있으면 마이너 아르카나도 있겠죠. 마이너 아르카나는 모두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6장이 4개의 옷을 입고 있어요. 몸체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그 담고 있는 옷이 4벌이 있어. 그래서 슈트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슈트 4개 안에 또 그 가장 그 어떤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코트 카드가 또 4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섹션 안에 또 4개의 그 코트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슈트 카드는 모두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장으로 구성이 돼서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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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이 모두 4개니까 그렇죠. 56장이에요. 그래서 이 14장 안에는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숫자 10까지 그래서 모두 10장의 픽카드가 있고 숫자로 형성되어 있는 픽카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트 카드가 킹, 퀸 그리고 기사라고 표현되는 카드, 견습생이라고 표현되는 카드 이렇게 해서 4개의 또 코트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슈트마다. 한 슈트마다 14장씩 구성이 되어져서 14장이 4개의 슈트가 한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56장의 마이너 카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깨끗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즈, 컵, 소드, 펜타클 이게 4개의 옷이에요. 이 4개의 옷은 이 4개의 옷은 각각 서양의 세계관이 함축돼서 표현된 상징책이거든요. 서양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가장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는 무엇일까? 사원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뭔가 떠오르실 거예요. 일단 불, 그쵸? 불이 있어요. 그리고 컵으로 상징되는 건 뭘까요? 완즈로 상징되는 게 불이에요. 컵으로 상징되는 거는 물과 불과 그리고 공기와 흙 이렇게 4가지의 사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사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4가지의 슈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고 완즈는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컵은 말 그대로 컵은 컵이고요. 물컵. 성배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드는 칼이잖아요. 칼인데 칼이 의미하는 부분은 이 4가지 원소 중에 뭘까요? 공기. 왜 소드를 공기라고 했을까? 이건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펜타클은 흙이에요. 이 4가지 원소 중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4가지 슈트가 있다. 4가지 슈트에는 완즈, 컵, 소드, 펜타클. 완즈는 사원소의 불을 뜻하고 그리고 컵은 물, 소드는 공기, 펜타클은 흙이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모양들은 완즈는 지팡이, 컵은 컵, 소드는 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펜타클은 동전 모양, 별 그려져 있고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각각 또 네 방향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네 방향. 그러면은 여기서 동서남북이 될 텐데 동쪽은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팡이. 지팡이가 동적을 상징하고 있고요. 완스. 그리고 서쪽은 물. 컵을 상징하고 있고, 아마 그리고 그다음에 소드는 남쪽, 공기. 펜타클은 북쪽.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이 네 가지 원소는 네 방향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향뿐만이 아니라 중세사회에서의 어떤 계급의 상징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완즈는 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는 어떤 농기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농기구 형태가 다 그 지팡이가 달려져 있잖아요. 손잡이 형태가 지팡이가 달려져 있어서 농기구를 상징을 해서 농민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컵은 그런 중세 시대에는 컵에 물을 받아 먹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컵을 굉장히 귀하게, 특히 성배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서 컵은 그 물, 성배, 물로 뭐 세례도 주고 이런 부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컵은 성배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종교계 성직자를 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드는 칼이잖아요. 칼 어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계급들 중에서. 그렇죠. 귀족들. 그래서 이 칼은 귀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은 돈이죠? 네, 동전, 돈이에요. 그럼 네 가지의 계급 중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귀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나왔고, 농민이 나왔어. 하나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네네. 네, 상인. 상인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가 그런 그 슈트가 펜타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은 이게 지금 지식들이 하나씩 따로따로 떼어져서 그렇구나 재밌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제반 지식들이 기본 어떤 소스들이 충분히 차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 한 번 더 정리하면 타로 카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78장. 그 중에서 타로 카드를 아르카나라고 부르는데 아르카나에는 메이저 아르카나와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가 있다. 총 78장 안에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아르카나는 0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는 총 4가지 몸체를 가지고 있다. 4가지 몸체 슈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완스, 컵, 소드, 펜타클이다. 그리고 각각 14장씩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4장 안에는 에이스부터 숫자 10까지 핀카드와 그리고 그 어떤 계급과 지위를 상징하는 코트카드 4장, 킹, 퀸, 그리고 기사, 왕과 여왕과 기사와 수습생으로 표현되는 어쩌면 우리의 생로병사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타로카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요 타로 구성에 대해서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아주 정확하게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구성은 모든 카드가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본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니버셜 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드가 다 똑같이 이렇게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외 카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오쇼젠 카드는 거기에 그 메이저 아르카나의 스승 카드
오쇼의 초상을 그려진 카드가 한 장 더 추가되어져서 모두 79장입니다. 거기까지고요. 그러면 카드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타로 카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나눠볼 수 있으면 더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또 드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로를 리딩해 나갈 때 어떤 중심축을 잡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타로 카드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훌륭한 정의라고 또 이렇게 10가지를 축약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타로 카드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진정한 타로는 상징이다. 어떤 언어나 기호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이 타로를 만든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정의한 부분이에요. 타로에 대해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웨이트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타로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 하나이다.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심리 타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로를 가지고 심리 코칭과 심리 리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타로는 우리의 직관을 냉철한 이상과 신비로운 상상력의 영역 사이로 이끌어준다. 타로는 우리의 직관을 냉철한 이성과 신비로운 상상력의 영역 그 사이로 이끌어준다. 이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뭔가 느낌은 오는데 느낌 같은 느낌은 오는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조밀하게 조율해 볼 수 있을까? 이럴 때 타로 리딩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스스로 해보셔도 되고요. 또 함께 하셔도 돼요.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하시는 그 공부자들끼리 또 서로 해보시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놀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타로는 신의 그림책 또는 천상의 체스 게임에 비유될 수 있다. 트럼프는 4가지 원소로 된 체스판 위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 자체를 어떤 우주의 법칙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 속에는 우주의 법칙이 이 안에 이렇게 어떤 상징 체계로 녹아져 있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우주 체계 안에서 법칙대로 움직이는 지혜를 또 생산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제 해석이 더 좋지 않나요? 자, 그 다음 타로는 영혼의 포커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타로는 서양의 요가이다. 요가다. 이건 뭔가 싱그럽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타로는 충실한 종이자 나쁜 주인이다. 저는 이 말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충실한 종이자 나쁜 주인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충실한 종은 누가 만들죠? 주인이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나쁜 주인은 또 누가 만들까요? 저는 그거는 종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아무렇게나 부릴 종들이 많으면 주인은 나쁜 주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은지 종이 되고 싶은지 타로와 나의 관계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조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타로를 잘 사용하면 주인이 되는 거고요. 타로의 말에 내가
타로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어떤 메시지에 휘둘려 버리면 뭐 그렇죠. 나는 그 나쁜 주인의 종이 되겠죠. 명심하셔야 될 것은 타로는 정확히 우리가 우리의 직관을 조금 더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섬세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지 이 타로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턱 가슴에 걸리는 그런 리딩이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확 이렇게 휘둘리거나 메어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 메어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또 더 깊은 리딩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리딩을 하면서 충실한 종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로는 그림 속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더 높은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서 그 둘의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해준다. 아이고 어렵네요. 무슨 말일까요? 타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어. 그쵸? 근데 동시에 더 높은 의지가 존재한다는, 보이지 않지만 차원계에 형성된 기운과 그 기운을 움직이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리딩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러하구나를 여러분들도 인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타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쉽고 재밌고 캐주얼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아주 높은 차원의 비밀이라고 할 건 없어. 왜냐하면 법칙은 비밀이 아닌데 우리가 몰라서 비밀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 높은 법칙이 이 우리의 모든 우주 법계를 관통하고 있는, 일통하고 있는 그 법칙이 있구나를 타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로만 가지고는 아니라 타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더 깊은 공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현실을 움직이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자각과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이 운영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더 인지함으로써 이 둘의 조합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잘 살게 되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탐구해가고 공부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죠?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이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더 이야기해 볼게요. 타로는 이상적인 다리 건설자이다.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지점에 다다랐을 때 타로를 배열함으로써 다리를 만들 수 있다. 카드의 상징들은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실생활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래서 타로를 참 러브해요. 제가 저에 대한 타로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는 타로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구거든요. 말 그대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타로 재밌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구대륙은 여기서 유럽을 이야기해요. 뭐 유럽, 아시아 등 이렇게 아메리카를 신대륙이라고 하니까 아메리카 빼고 나머지 대륙들. 구대륙은 타로라고 하는 그들만의 비밀 체계를 만들어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타로는 성직자, 파라오, 비밀 필경사가 아닌 서양의 집단적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성 지능을 훈련하는 학교이자 마음과 영혼의 지혜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타로는 구대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서양이 아니라 구대륙. 타로가 지금 서양에서 우리가 소위 지금 알고 있는 타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타로의 기원과 역사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네, 오래전부터 어떤 체계들과 여러 가지의 문화와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어떤 인식과 인지력의 진화가 계속해서 영적인 진화들이 타로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의 형태, 어떤 부분은 종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화의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데, 타로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류 역사의 어떤 그런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인류의 영혼의 무의식, 인류의 영혼의 어떤 그 결정체가 타로 카드라는 형태로 이렇게 상징화되고 체계화되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인류의 어떤 이게 무의식, 인류의 공통된 무의식, 인류의 공통된 인류의 영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간종의 공통된 혼? 그런 부분들이 쭉 모여지고 발전되고 응축되어지면서 형성된 어떤 가치와 형태들을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문화의 형태가, 문화의 어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신 문화의 형태가 타로라는 형태로도, 그 중에 한 형태가 타로라는 형태로 집결되고 응집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타로도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 더 이상은 한계가 느껴지죠. 지금 뭔가 인간사에 꽉꽉 차 있는 이 문제들을 세계가 공통으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다들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 우울증이 너무 심해. 무언가 외로움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그리고 어디서 하나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는 거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연결돼 있고 함께 그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유할 수밖에 없어. 이런 여러 가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 우리가 정말 함께 한다고 했던 가족들이 정말 가족일까? 이런 부분들부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류 역사, 인간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그 개념들을 한 번 더 우리는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만져서 새로운 타로 카드를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의 구성과 그리고 타로란 이렇다, 타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타로 이야기, 여러분들이 타로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에서 막 너무 타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확 샘솟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